한없이 가벼운 장비 토크쇼 장르만 낙원동 3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DJ이고요. 지난번에는 임 교수님과 마이너 씨의 분위기 좋은 대화가 참 좋았는데요. 오늘은 임 교수님과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임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임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압도적 주장으로 상대방을 박살낼 임 차장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조롱은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벌써부터 표정이 좋지 않은 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한 인내하면서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현재 100만 원 아래에서 스테디셀러인 아담 T 시리즈와 새로 출시된 M-Audio 40 시리즈에 대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아담이고 어느 쪽이 M-Audio예요? 제가 전통 있는 아담 스피커를 대변하기로 했고 저기 계신 임 차장님이 M-Audio를 대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장례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전통 있는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전통 있고 아담보다 더 먼저 설립했습니다. 아담 1999년 아닙니까? 저희는 1989년이라고요. 훨씬 더 오래됐죠. 제가 M-Audio가 전통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도 그냥 알꼬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역시 예상대로 토론이 시작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달아오르네요. 두 분 싸우시지 마시고요. 그럼 우선 각 스피커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확실히 자신이 있으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아담 스피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담 스피커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요. 모니터 스피커계의 탑 브랜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담 스피커에서 이브 오디오도 나오고 네. 헤드라는 브랜드까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리본 트위터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헤드는 그런데 아담 스피커 설립자 클라우스 박사가 나가서 만든 회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아담으로 성공해서 나가서 또 새로 설립한 거죠. 회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갔으려나. 헤이, 저 사람 또 시작한다.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튼 우리 회사에서 조금 저렴한 라인업으로 출시한 제품군이 T 시리즈지요. 제일 대표적인 건 A 시리즈고 플래그십으로 S도 있고. 그럼 그 T 시리즈랑 A 시리즈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A 시리즈와 T 시리즈가 가격도 거의 2배 차이 나고 소리도 그만큼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T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니까 T 시리즈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담은 아시다시피 리본 트위터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넓은 하이 프리퀀시 대역을 들려줘서 100만 원 아래에서는 아마 가장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와 스테레오 이미지를 들려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하이 프리퀀시 대역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미드 대역과 로우 대역도 아주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아담은 사운드 날카롭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제 기억으로는 표창이 날아오는 것 같은데 표창 이분 또 시작이네. 아담 소리가 날카롭다는 건 이상한 선입견이에요. 다른 브랜드 스피커보다 고음역대가 더 나오는 걸 사람들이 날카롭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촌스럽게 그걸 날카롭다고 표현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AX 시리즈가 하이 프리퀀시 배음이 상대적으로 더 있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날카롭다고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T 시리즈랑 새로 나온 A 시리즈는 하이 프리퀀시 대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설계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모니터 스피커는 중립적이어야죠. 모니터 스피커가 꼭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물론 믹싱 마스터링이 주 목표라면 당연히 중립적인 사운드 성향의 스피커가 작업하기 더 편하겠지만 프로듀싱이나 작곡할 거면 굳이 심심한 중립적인 사운드가 답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게 따지면 M-Audio도 예전 DSM과 같은 굉장히 심심한 스피커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출시한 40 시리즈는 중립적인 사운드뿐만 아니라 하이파이 성향의 사운드까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지요. 저희는 스플릿 모드랑 하이프 모드가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따분하게만 작업해야 되나요? 그래서 M-Audio가 감상용 스피커를 참고한 건지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이퀄라이저로 사운드를 원하는 대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출시된 M-Audio 40 시리즈는 DSP가 탑재되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아담은 비싼 A 시리즈에서나 되는 걸 M-Audio는 100만 원 아래 단계에서 이 DSP 기술을 해냈다는 것이죠. 듣기에는 노벨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아담 스피커처럼 소리가 좋아야지. 아이고, 스피커 소리도 날카롭고 교수님 논평도 날카롭고 역시 아담입니다. 자 진정들 하시고요. 이러다 지난번처럼
또 싸움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잠깐 중지하는 차원에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담 T 스피커나 리본 트위터 기술로 인해서 넓은 하이 프리퀀시와 중립적인 사운드를 자랑하고 M-Audio 40 시리즈는 DSP 기술을 탑재해서 중립적인 소리와 하이파이 성향의 소리 또는 직접 톤을 설정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M-Audio 스피커 기본 사운드 성향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꽉 채워서 앞으로 보내는 느낌이에요. 약간 저렴한 제네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릭 같으면 사운드가 중립보다는 하이프하다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모니터 제대로 하겠나 싶네. 야, 전에도 중립적이라서 좋다고 하신 UR22C 그거 날아갔던데 또 중립적 사운드 찬양하시네. 저 사람 저거 또 시동 걸기 시작하네. 그리고 스테인버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날아가진 하진 않았어요. 요즘 인기가 많이 떨어졌을 뿐이지. 아니 그리고 제목 수준에서 팩트 체크 하나 하고 가자면 M-Audio 40도 프렘 모드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 안 듣고 뭐 했습니까? 안 그래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네네. 아무래도 소리를 주제로 계속 가다가는 장비 토크쇼가 아니라 장비 혈투쇼가 될 것 같아서 소리는 어느 정도 두 제품군이 어떻다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 없는데 얼른 넘어가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아담 T 시리즈는 사실 소리가 좋다는 거 말고는 다른 말을 해줄 게 없는데 진짜 사운드에만 충실했어. 아이고 별로 내세울 게 없는 회사들이 꼭 우리는 뚝심 있어요라고 하던데 뭐라고요? 아니 그럼 M-Audio 40는 뭐가 또 대단하다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품도 6.5인치랑 8인치 두 개밖에 없더만 아담은 5인치, 6.5인치, 8인치 이렇게 다양하거든. 우선 M-Audio 40는 디지털 필터로 6.5인치에서 그 아래인치 우퍼 음역대로 로우컷을 해서 자연스럽게 사운드를 설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홈 레코딩용 말고 감상용으로도 쓰기 아주 좋지요. 편하게 거실 소파 앞에 딱 놔두고 피곤할 때 소파에 착 누워서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 딱 들으면 너무 좋지요. 아담은 안 그래도 비싼데 블루투스 리시버도 사야 되고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고 이것저것 다 사야 되고 저 양반 저거 자 네 너무 토론이 과열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시간이 또 꽤 됐으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